지난번에 보면 오토 웬비어 부모가 지금 북한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배상을 받아내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지금 한국에 갖고 오려고 했던 석탄을 실은 배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압류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지금 서사모아 미국령까지 가져와서 이제 그 배를 해체해가지고 고철로 팔고 그 돈을 오토 원베어 부모에게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유대인인데 전 세계의 유대인 금융망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이 각종 재산을 세계를 뒤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면 무조건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다 이렇게 자신들이 압류하겠다. 그래서 그 돈 다 받아내서 아들을 기리는 이 북한의 지금 인권 실상을 알리고 폭로하는 데 쓰겠다. 그렇게 이제 오토 원비어 부모가 지금 하나씩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돈이 미국의 은행 계좌에서 거쳐간 게 발견이 되면 아마 원비어 부모가 곧바로 그 계좌를 압류를 해가지고 그 돈을 소송 끝에 받아낼 겁니다. 자, 제가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했고 지금 국정원장이 될 뻔했던 임종석이가 원래 하던 일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에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한 소설가, 북한 작가의 소설을 또 출판한 이 출판사 등에 찾아가서 저작권료를 받든지, 북한이 이 방송 영상을 내보낸 것을 한국의 공중파나 종편이 임의로 그걸 쓰게 되면 거기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주는 저작권료와 이 동영상 사용료 등을 이 대리 일종의 징수하는 이런 재단입니다. 그 돈을 받아내 가지고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북한에 보내주다가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런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2008년부터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일당은 그걸 어디로 지금 보냈느냐?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 충성심을 입증하는 거죠. 굳이 그러지 않고 풀리면 보내겠다고 하고 갖고 있으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다는 건 나는 이 돈에 손댈 의사가 없는데 북한에 줘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못 주게 하니까 내가 법원에다가 이걸 맡겨놨다. 북한 보라고 공탁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진짜로 뭐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통하면 내가 이 돈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 못 보내게 하니까 그 풀리면 보낼게, 그때까지 들고 있을게 하는데 북한에서 의심하겠죠. 너 그 돈 지금 한국 정부 핑계 대고 안 보내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돈 가지고 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 충성과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6.25 때 국군 포로들이 두 분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북한에 남아있다가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노사웅, 한정복 두 분인데 한 분은 91세, 한 분은 86 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요, 북한 정부와 김정은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뭔 손해배상이냐? 우리가 포로인데 포로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는데 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최초로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책임을 인정한 판정이 나왔어요. 판결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남은 다른 국군 포로나 납북 피해자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김영하 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소송에 대해 각기 2,100만원씩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자, 이런 판결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6.25 때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되어서 53년 이제 종전이 되고 난 뒤부터 33개월간 평안남도 강동군의 탄광에서 일하다가 2001년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강제 노동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2016년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는데 4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북한이라는 이런 조직에 대한 성격 문제였다는 거예요.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불법 단체인데 여태까지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아닌 데서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랬겠죠. 그런데 이 김 판사는 북한이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고, 김정은에 대해서 불법 행위는 김일성 재임식이 발생했지만은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북한의 대표자이자 불법 행위자인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자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한국에 있는 북한 재산을 압류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거라는 건데, 그 재산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국내 방송, 출판사 등이 북한 조선중앙TV 그리고 북한 작가 등에게 영상 출판물을 사용하고 낸 저작권료가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향후에 이제 이런 소송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자, 금액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은 지금 법원이 북한을 이 법적 주체로 판단한 부분에서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로서 문중이나 동창회 같은 민사 책임을 지는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군포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법원이 만약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봤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건데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이론에 따라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판결로 인해 이후에 북한의 행위로 재산 인명상의 손실을 입은 한국 국민이 북한과 또 김정은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송 시효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국군 포로, 또 납북자, 천안함 폭침 사건, 박왕자 비격 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들이 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정부는 국군 포로가 지금 8만 명, 납북자가 10만 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 배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국군 포로 두 분은 배상금을 확보하는 배상 절차도 곧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한 달 뒤에 국군 포로 두 분에게 배상금이 전달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판결문이 이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고 이걸 받는 즉시 북한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법원에 낼 거고, 그래서 이 배상금으로 지금 쓸 북한의 재산은 이 임종석이가 모아놓은
법원에 공탁한 20억이 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일단은 딴 데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압류를 걸고 여기서 법원이 인정한 2100만원 곱하기 2 4200만원을 뽑아낼 거라는 거죠. 국내에 북한 재산이 있어서 다행인데 해외 북한 재산에서 타내려 했다면 해당 국가에 가서 또 재판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0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가능하고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 명령이 떨어지려면 또 한 1, 2주 걸릴 건데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모르게 너네들이 지금 이런 결정을 해 하고 홍콩 등 해외 로펌을 통해 1심에 항소를 할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도 영향을 받는데요. 북한이 성소하면 또 받았던 배상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양심적인 판사 한 명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난 걸로 보이는데 자, 임종석이 북한 돈 열심히 받았다가 국군 포로한테 주게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강제 노역을 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 근거가 된 국제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2차 대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포로 맨날 일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 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29조 조약에 위배된다. 또 우리 민법의 750조에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제네바 조약에도 이게 제네바 조약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어져서 포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포로의 인간적 권리를 언급을 했지요. 자, 그래서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무상으로 포로에 대한 급양을 즉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의료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포로에게도 일을 시키면 봉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게 노동을 시킬 때도 농업이나 공해, 단순 운송업 등 비군사적인 용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네바 협약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국군 포로 2명이 이 공탁금을 압류하게 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 남북경문협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의 이사장을 임종석이 하고 상임 이사를 해외로 지금 옵티머스에서 사고를 내고 튄 전 대표 이혁진이 지금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다 보고 이혁진이 여권의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조국 안희정과도 인증샷을 찍었다. 그래서 청와대가 배우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